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뉴트렌드 학습 사계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취업이나 또 공무원 준비를 위해서 많이 도전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세상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봤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바로 캐치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예요. 즉,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공 상관없어요. 전공 상관없이 전문대 졸업장 이상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은 사회복지 전공 17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오해할 수도 있는 게요. 여러분들이 졸업한 대학에서 17과목을 이수를 해도 상관없고요. 이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학에서 17과목을 이수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160시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필요해요, 이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7과목 중에 한 과목이 바로 이 현장 실습 과목이에요. 뒤에서 다룰 건데 과목을 성실하게 이수하면 이렇게 확인서가 수여됩니다. 자, 아무튼 종합해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그럼 이런 의문이 드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사회복지사 과목 17과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수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럼 어디서 이수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예요. 일반적인 대학교. 대학교라고 하면 이게 야간대,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 포함이 돼 있죠. 즉, 이러한 대학교에 편입이나 신입학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학과로 입학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학점은행제입니다. 자, 학점은행제는 수업을 원격으로도 가능하고요, 출석 수업으로도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이제 학점은행제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정의가 써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라는 건 나라에서 법률로 의거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이고 이렇게 법적으로도 다 보장이 돼 있고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원 많이 들어보셨죠?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아까 말했듯이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한 평생교육원은 어디서도 추천해주지도 않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자, 1, 2번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에서는 수업을 듣는 대학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학점은행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해요.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 자, 학점은행제도 대학교이기 때문에 과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수업을 들으려면 입학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꼭 졸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문대 졸업 이상인 분들은 필요한 17과목만 이수하면 끝이에요. 이 17과목 이수하는데 3학기 소요가 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고졸자분들이 문제죠. 자, 고졸자분들도 입학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목만 이수한다 끝이 아니라 일단 입학을 해서 졸업장을 따야 되기 때문에 27과목, 최소 전문대 졸업장 이수에 필요한 17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이 27과목, 그 중에는 전공 17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양, 일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만으로 진행을 하면 4학기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테셋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자격 시험인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점수에 따라서 5에서 6과목 대체를 해줍니다. 자, 이것 말고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테셋을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전공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 이론 과목 같은 경우는 전부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한데요. 실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습 같은 경우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앞에서 17과목 이수해야 된다고 했죠. 그 17과목 중에 바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과목이라는 말은 수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세미나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플러스죠. 현장 실습을 160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실습 세미나 수업도 듣고 현장 실습도 동시에 현장 실습 기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15주 내로, 한 학기 15주 내로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60시간 동안 현장 실습할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부분도 영상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추린 것이기 때문에 뒤로 가기 하셔서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점은행제 좀 광고성 내용이 있어요. 원격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 해보려고 해요. 개강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4회에서 5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기제예요. 아무튼 간에 학기별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그냥 선택하라고 하진 않고요. 저와 같은 학습 설계사가 다 정해드립니다. 자, 개강을 하고 수업이 시작되면 주차별로 출석 인정 기간 2주입니다. 2주 내로 편한 시간에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요새 스마트폰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조금 겁이 나시죠? 레포트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집 혹은 직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학습 설계사가 1대1로 여러분들 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마무리 하실 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습 과목도 100% 연계를 해드리고 있고 현장 실습처도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도움이 좀 되셨나요?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바로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시고 상단에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에듀트렌드 검색해주시면 아래처럼 에듀트렌드 플러스 친구 아이디가 뜹니다. 우측에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주세요.